조용한 밤 민호의 침실에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은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62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첫날 밤의 설렘과 긴장감이었죠. 많이 떨리시죠? 저도 떨려요. 민호가 은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이라서.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5년 만에 맞이하는 남자와의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은숙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은숙 씨가 편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큰 손이 따뜻했습니다. 은숙은 민호의 배려심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은숙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은숙 씨.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은숙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황혼 이여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2세의 김은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운영해온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곧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빌 예정이었죠. 오늘도 화이팅하자. 은숙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카페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사러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카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작은 카페에 그의 거대한 몸집이 들어서니 공간이 더욱 아담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은숙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리고 어딘지 순수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잠시만요. 은숙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 남자는 작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가 부서질까봐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어요. 여기 아메리카노요. 은숙이 커피잔을 건네주는 순간 그의 큰 손과 은숙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숙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서요.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네, 저는 김은숙이에요. 이 카페 사장입니다. 은숙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은숙을 힐끔힐끔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관심이 반가웠어요. 맛있네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은숙의 대답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아침 7시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갔지만 점차 은숙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은숙 씨는 언제부터 카페를 하셨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민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25년 됐어요. 아들 키우면서 시작했거든요. 은숙이 대답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민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작정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은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혼자 살기도 벅찬데. 민호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민호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직요.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민호가 머리를 긁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은숙은 이 남자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둘 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은숙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은숙도 민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은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등산 같이 하실래요? 어느 금요일 민호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25년 동안 남자와 단둘이 어디를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관악산 어떠세요? 너무 높지 않아서 부담 없을 것 같은데요. 민호가 세심하게 배려한 제안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관악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민호의 모습은 더욱 건장해 보였어요.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그리고 다부진 다리까지. 은숙은 한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민호가 은숙의 배낭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며 물어봤어요. 등산을 시작하자 민호의 배려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은숙이 힘들어할 때마다 물을 건네주고 험한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어요. 그의 큰 손에 의지할 때마다 은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 씨, 운동 많이 하세요? 숨 한 번 안 찬 채로 걷는 민호를 보며 은숙이 물어봤어요. 네, 매일 새벽에 헬스장에 가요. 몸 쓰는 일이다 보니 체력 관리를 해야 해서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시구나. 은숙이 민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정상 근처에서 쉬는 동안 민호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설프게 만든 건데 드실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드셨어요? 은숙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민호가 수줍게 웃었어요. 도시락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민호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하산길에서 은숙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민호가 재빠르게 달려와 은숙을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민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이 닿았어요. 남자의 채취와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은숙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민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왔습니다. 은숙 씨,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은숙 씨, 은숙 씨를 좋아합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민호 씨. 은숙이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은숙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은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민호 씨, 저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한 몸이기도 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은숙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연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민호를 만나면서 다시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은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처음이라서요. 은숙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은숙 씨 속도에 맞춰갈게요. 민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은숙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때로는 꽃,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은숙도 민호를 위해 특별한 커피를 내려주고 몸에 좋은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민호는 은숙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은숙은 민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은숙 씨 아들분은 뭐라고 하세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서요. 은숙이 걱정스럽게 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고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주말 은숙은 용기를 내어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얘기할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연애를 하고 있어. 은숙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2살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숙이 설명했지만 진수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무슨 연애예요?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진수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은숙이 애타게 말했지만 진수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진수는 다음 주에 내려와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진수가 내려왔습니다. 35살의 진수는 어머니의 연애 상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진수예요. 진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식사 자리에서 진수는 민호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건설 현장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진수야. 은숙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카페나 재산에 관심 있으신 거 아니죠? 진수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진수야, 너무하다. 은숙이 화를 냈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은숙 씨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숙 씨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진수는 민호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민호가 어머니를 대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진수가 나중에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진수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는 날, 민호는 은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숙 씨, 제 집에서 저녁 먹지 않을래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의 집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호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민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호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은숙 씨를 위해 열심히 배웠어요. 민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로맨틱해졌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 씨. 민호가 은숙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네. 은숙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은숙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2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은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사랑이, 은숙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은숙 씨, 오늘 밤 함께 있을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호는 은숙을 조심스럽게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실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긴장되시죠? 저도 긴장돼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라서. 은숙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민호는 은숙을 침대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은숙 씨가 편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심에 은숙은 마음이 놓였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민호는 은숙의 손을 잡고 천천히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은숙은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민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민호는 은숙의 옷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큰 손이 은숙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은숙은 2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호가 은숙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은숙도 민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건장한 몸매가 드러나자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복근까지. 매일 운동으로 다진 몸매는 정말 완벽했어요. 와, 정말 멋져요. 은숙이 감탄하며 민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민호는 은숙을 침대에 눕히고 더욱 깊은 키스를 했어요. 그의 큰 몸이 은숙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은숙은 민호의 체중과 체온을 느끼며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은숙 씨, 정말 괜찮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좋아요. 은숙이 눈을 감으며 답했어요. 민호는 경험이 부족했지만 본능적으로 은숙을 만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격과 왕성한 체력으로 은숙에게 25년 만에 황홀감을 선사했어요. 아, 민호 씨. 은숙이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민호도 은숙의 반응에 더욱 열정적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로를 탐험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은숙은 민호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은숙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저도요. 은숙 씨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은숙을 더 꽉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은숙에게 매일 밤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고 은숙은 여자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어요. 어느 날 밤 은숙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왜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니. 은숙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운이 좋죠. 은숙 씨 같은 여자를 만나서. 민호가 은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만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시작했거든요.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남자분과 자주 보이던데.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나이 많은 여자 꼬시는 사람들 말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손님의 말에 은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호도 직장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현장 소장님, 나이 많은 여자와 사귄다면서요? 뭐 좋은 일 있나요? 그런 게 아니야.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결국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좀 생각해봐요. 은숙이 힘들게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힘들어요. 은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은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은숙이 민호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매일 카페 앞을 지나가며 은숙을 그리워했고 은숙도 민호가 오지 않는 카페에서 외로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참지 못하고 카페로 찾아왔어요. 은숙 씨, 저는 못 살겠어요. 은숙은 민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그녀도 이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민호 씨.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은숙 씨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민호가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은숙이 망설였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미안해요, 민호 씨. 제가 겁이 너무 많았어요. 은숙이 민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민호가 은숙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민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간의 그리움이 폭발하듯 서로를 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은숙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민호가 은숙을 침대에 눕히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일주일간의 갈증을 풀듯 은숙을 사랑했습니다. 은숙도 민호의 강렬함에 완전히 몸을 맡겼어요. 은숙 씨, 사랑해요. 민호가 은숙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은숙이 민호의 목에 팔을 감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어요. 민호의 건장한 체력은 은숙을 계속해서 황홀경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민호는 거의 매일 은숙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은숙은 민호와의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은숙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같이 살자고요? 은숙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더 이상 떨어져 있기 싫어요. 매일 은숙 씨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고 싶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숙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어요. 민호의 넓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민호는 은숙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은숙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며 더욱 능숙해졌습니다. 민호 씨, 정말 좋아요. 은숙이 민호의 품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은숙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민호가 은숙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민호의 왕성한 체력과 은숙을 향한 열정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은숙은 매일 밤 민호와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 씨, 저 62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사랑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호가 은숙을 더욱 꽉 안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호는 은숙의 모든 반응을 알고 있었고, 은숙도 민호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제가 처음이라서 서툴렀는데, 이제는 좀 낫죠? 민호가 수줍게 물어봤어요. 완벽해요. 정말 완벽해요. 은숙이 민호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수군거렸고 특히 나이 차이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저런 나이에 무슨 연애야? 남자가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은숙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호가 은숙을 달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은숙이 민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진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민호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호 형도 어머니를 정말 잘 대해드리고요. 진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은숙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민호는 은숙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했어요. 은숙 씨, 우리 결혼해요. 결혼이요? 은숙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평생 은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더욱 행복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숙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민호를 기다렸어요. 민호도 정장을 차려입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호가 은숙을 보며 감탄했어요. 당신도 멋져요. 은숙이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꿈 같아요. 은숙이 행복하게 답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간 두 사람은 더욱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시간, 그리고 호텔에서 보내는 밤의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은숙 씨. 아니, 이제 아내라고 불러도 되죠? 민호가 은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남편. 은숙이 민호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밤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민호는 신혼부부가 된 기쁨으로 더욱 열정적이었고 은숙도 아내가 된 기쁨으로 민호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은숙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호가 은숙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은숙은 카페를 운영하고 민호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서로를 사랑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은숙이 민호를 맞이하며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만 했어요. 민호가 은숙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요. 은숙이 민호의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민호는 은숙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은숙도 민호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는 정말 복받은 여자인 것 같아요. 왜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니. 은숙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은숙 씨 같은 아내를 만나서. 민호가 은숙을 더욱 꽉 안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확인하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민호의 건장한 체력과 은숙을 향한 사랑은 나날이 깊어졌고 은숙도 민호와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라면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은숙이 민호의 품에서 말했어요. 그럼 저도 100세까지 당신을 사랑할게요. 민호가 은숙에게 약속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진수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민호 형이 어머니를 정말 잘 대해드려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숙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민호의 동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민호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은숙이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은숙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저도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은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은숙이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특별히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1년 넘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된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아요. 은숙이 민호의 품에서 황홀해하며 말했어요. 저도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행복해져요. 민호가 은숙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밤은 항상 뜨거웠어요. 민호의 강인한 체력과 은숙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은숙의 민호에 대한 사랑이 만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은숙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호가 은숙을 더욱 꽉 안으며 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내년에는 여행 한 번 더 가요. 은숙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니까요. 은숙이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난로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나누는 사랑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은숙이 민호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민호가 은숙에게 답하며 더욱 깊이 사랑했습니다. 62세와 52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열정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매일 밤 서로를 확인하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은숙이 민호의 품에서 말했어요. 왜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은숙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아요. 민호가 은숙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와 은숙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어요.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도 저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숙과 민호는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2세와 52세에 만난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매일 밤 민호의 품에서 황홀함을 느끼는 은숙, 그리고 은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는 민호. 두 사람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